얼굴이 바지에 가려진 채 팔다리가 의자에 묶여있는 이 소년. 위붓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세상을 떠난 인천 초등생 A군입니다. A군은 사망 전 16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18일 방송에서 사망 이틀 전 CCTV 화면을 공개했는데 계모가 방안 홈캠으로 A군을 감시해왔던 게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스피커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새벽 5시부터는 아이를 깨워 성경 필사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번 화면은 사망 전날 편의점 내 CCTV입니다. 멍한 표정에 축 처진 얼굴, A군의 정신불안과 영양결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A군의 사망 1년 전과 한 달 전 사진을 비교해보면 A군이 1년 사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초등학생인 12살 의붓 아들을 40여 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계모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 남편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A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C군은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 몸무게가 8kg이나 줄었고 사망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 29.5kg으로 건강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C군의 온몸을 때렸고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아이를 때린 것도 모두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 있습니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된 의붓 어머니도 뒤이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내셨습니까?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친모는 두 사람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교도 안 보낼 정도면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진짜 아예 아빠가 몰랐다는 말도 안 되고. 법원은 의붓 어머니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신부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아이가 어떤 학대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학교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숨지기 전날 전화를 걸어 의붓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검정고시와 정원의 관리 등 장기 결석과 관련한 행정 안내에만 그쳤고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 수는 전국에 6,200여 명에 달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은 900여 명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미인정 결석 학생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는데 병원에 옮겨진 아동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곳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 있던 피해 아동의 어린 두 여동생들도 안전을 위해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가 전날에는 멍자국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늘 조사에서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난 이웃은 아동이 벌을 서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가끔 눈앞에 혼자 서 있는 것도 같고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소리만 듣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면서도 직접 사인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한 어머니가 유학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데다 연락도 원활해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학대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한 뒤 이르면 내일쯤 해당 부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출입 통제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구급대도 들어오고 사법경찰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는 것만 알고. 아이 아버지인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 몸 곳곳에 학대로 의심되는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의 아버지 A씨와 의붓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이를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인정 결석으로 해서 작년 11월 24일부터 학교에 안 나오는 걸로만 좀 확인이 된 거죠. 정기적으로 이제 상담받고 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아이는 정기적인 상담도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정에 그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해 분리 조치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학대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